소화만 안 됐다 그러면은 두통이 시달리시는 거예요. 약을 용하게 짓는다는 내과를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면서 다니시다가 이상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화들 잘 되십니까? 저희 병원에도 만성 소화불량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20% 정도가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과식, 자극적인 음식 등 잘못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나 음주 등에 의해서 우리의 소화기관은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화제를 아무리 먹어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 만성 소화불량 환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소화불량을 가볍게 넘겨도 되는 거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방치했다가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만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만성 소화불량이란 최소 3개월 이상 불쾌한 복부 팽만감, 상복부 통증, 조기 포만감 등의 증상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기능성 소화불량 또는 신경성 위장염 등으로 표현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위염이나 궤양 같은 특별한 원인 없이 복부 팽만감이나 통증 등이 반복되는 질환인데 스트레스 또는 잘못된 식습관과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 패턴도 다양한데요. 속쓰림이나 복통 같은 궤양형이나 가슴이 쓰린 역류형, 복부 팽만감이나 트림, 구토 같은 운동장애형 등이 있고 이로 인해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시경이나 초음파 검사를 해봐도 별 문제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 만성 소화불량의 원인이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만성 위축성 위염 또는 위운동성 불량, 위장 과민성, 십이지장 염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내시경이나 초음파 검사로는 쉽게 알 수가 없어서 원인을 알기 위해서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사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그리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기능의학적 접근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이런 특별한 원인이 없이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신 분들은 내가 혹시 위산 저하증이 있지 않나 하는 걸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위 본연의 기능이 바로 위 소화액을 잘 만들고 이 위산을 잘 분비하는 그런 게 될 텐데 우리는 이 현대인들은 역설적으로 위산 저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산 저하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첫 번째는 약물 복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진통제나 이런 소화불량의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처방을 받는 약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위산분비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제산제라든지 이런 위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척추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척추에는 자율신경계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자율신경계가 우리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인데요. 이 척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자율신경계도 안 좋게 되고 그리고 이 자율신경이 안 좋으니까 위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 점막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을 일으키거나 이 위염이 장기화되면은 위암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주의를 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역계 교란으로 인해서 자가면역 항체로 인한 위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산분비 저하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들을 좀 살펴봤는데 흔치 않은 원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소화기를 보는 병원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원인, 위내시경을 하고 장내시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는데 계속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소화불량이 있다면 위산분비 저하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소화불량 치료를 위해서는 숨겨진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평소 생활습관과 식습관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서 그런 위기능을 떨어뜨리지는 않는지도 확인하고, 그 외에도 기능의학 검사를 통해서 소화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원인자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원인을 제거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만성 소화불량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두 분의 사례가 있는데, 한 분은 55세 여자 환자분이 있고, 한 분은 이제 올해는 이제 대학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이 환자를 볼 때는 고3 학생이었습니다. 고3 여학생이었는데, 이 고3 여학생부터 볼까요? 이 고3 여학생은 자주 저희 병원에 와서 좀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그 명치 있는 부분이 딱딱하고 뭐 좀 체한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자주 오던 환자였습니다. 근데 젊은 이 친구들이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경우는 상당히 드물잖아요. 뭐 이 고3, 고2 학생들이 위암이 있는 경우도 사실 거의 극히 드물고요. 근데 이 환자 혈액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문제는 엑스레이를 보니까 척추가 상당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이 왼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일자목, 그리고 이 척추 커브가 없다는 거는 이 척추가 이 제대로 된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스프링 장치가 없는 것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척추가 해야 되는 이 본연의 기능, 그 신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신경계 치료하는 데 집중했었어요. 그 도수치료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도수치료를 한다든가, 물론 맨날 의자에 앉아있고 하기 때문에 요통이나 목이 아프다거나 이런 어깨 통증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조절도 하고, 이런 신경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프롤로 치료, 인대 증식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소화불량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3 공부를 하면서도 아주 자주 병원에 오고 했는데, 그 고3을 잘 마치고, 저하고 약속했다시피 재수를 하지 않고 무사히 이번에 대학생이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주 의사로서는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3 여학생 케이스를 보면, 제가 약물을 통해서 얘가 이제 소화불량이나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힘들 때는 소화제나 이런 위장기능 개선제를 줬지만, 근본적으로 공부할 때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책을 볼 때 고개를 숙여서 하는 자세를 피하고, 오래 앉아 있지 않고 그런 척추에 도움되는 그런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척추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요즘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을 최근에 아예 병원에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자율신경계 밸런스를 잡아 놓으니까 얘가 한 가지 문제가 또 고질병이 있었는데 자주 어지러워 했었습니다. 이 자율신경이 안 좋아지면서 위기능이 떨어지니까 이 철분 같은 미네랄이 흡수도 잘 안 돼서 빈혈도 잘 올 수가 있고, 자율신경 부전 때문에 어지럼도 잘 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거의 6개월 이상인가요? 6개월 이상 아예 병원에 오질 않네요. 예. 다음 환자분은 55세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차트를 보니까 꽤 오래 되셨네요. 작년 6월에 오셨으니까, 작년 6월에
우연히 이제 방송에 나가서 제가 위장관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의외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렇다, 그럴 수 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 병력을 보니까 이 소화만 안 됐다 그러면은 두통이 시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위염이 있다,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 내과를 다니시면서 이제 약을 복용을 하셨죠. 근데 들었다 안 들었다가 또 계속 먹다 보면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통이 요구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 소재의 그 대학병원도 가보시고 대학병원도 여기저기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이나 CT는 기본이고 특수한 그 위장운동성 검사 이런 걸 해도 이상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약을 용하게 짓는다는 내과를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면서 다니시다가 우연히 자율신경계 치료를 통해서 위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분도 자율신경계 치료를 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금방 돌아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첫 2달 동안은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계속 불편하다 해서 막 호소도 하시고 짜증도 내시고 얼굴이 늘 이렇게 굳어있는 얼굴이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 용하다고 처방을 받으셨던 그런 약을 잘 드셔보는 것도 괜찮다. 꼭 제 약 안 먹어도 된다. 저는 자율신경계하고 나머지 그 이상이 있었던 데만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결국 두 분 다 케이스가 자율신경계 치료에 집중을 했네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장면역 상태, 우리가 장루수 증후군이라 그러죠. 이분은 장루수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장내 미생물 불균형 그런 쪽이 더 가깝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치료를 열심히 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분은 이제는 소화기 약을 전혀 드시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척추 문제가 자율신경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요즘에는 그 플라잉 요가인가 요가를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가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걷기 운동도 하시고 하는 통에 몸이 훨씬 더 에너지도 넘치고 건강해지셨다고요. 그래서 입에 그냥 달고 있던 수년째 달고 있는 약은 소화기 약물은 소화제 같은 경우는 전혀 드시지 않는다고 얼마 전 오셔가지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두 케이스에서 본 것처럼 만성 소화불량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원인이라 파악되는 위염이나 이런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 원인이. 특히 위산저하증. 이 위산저하를 일으키는 데는 자율신경계가 큰 역할을 한다. 자율신경계 부전이 큰 원인일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